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 월요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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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른 거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월이라는 단어를 선정해놓고 사용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좀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앞으로 워리 여러분들 워리라고 더 많이 적극적으로 불러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공부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주입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공유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소통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우리 많이 불러드리기로 해요.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월이를 우리 죄송해요. 첫 번째 우리 월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린스타의 소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슬피셜은 제 뉴스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워낙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궁금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What to know, 그러니까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준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질문별로 제가 그냥 빠르게 하나씩 브리핑을 해드리고, 지금 이게 영어 원문을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읽을 거라서 좀 와. 밑에를 많이 보면서 할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변종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 거고, 이제 똑같은 코로나19를 야기시키는 바이러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 더 강점이 있어요. 얘가 훨씬 더 감염력이 높다는 점, 그리고 백신에 대한 어떤 면역 체계를 뚫고 들어갈 확률이 더 높다는 문제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증상으로는 열, 그리고 마른 기침, 숨가쁨, 그리고 미각과 후각의 상실, 그리고 이게 감기 걸렸을 때처럼 이렇게 호흡기가 좀 아픈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증상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소화기 불량, 그리고 근육 통증, 극심한 피로까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질 경우에는 이 청각 손실, 그리고 피부의 괴사가 일어나서 이게 탈락되는 걸 괴저라고 한대요. 오.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세 번째 질문. 지금 미국 전체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중에서 83%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라고 합니다. CDC 질병통제센터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제 전염력이 심하냐라는 것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번지느냐의 문제인 건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알파 바이러스라고 한다면서요. 네. 네, 근데 그 알파 바이러스보다 40%에서 80% 사이 더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들이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이 백신들을 맞았을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항체가 생길 수 있냐, 효과가 있냐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yes and no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게 뭐야? 있을 수도 있고 화내시는 거 아니죠? 자, 되게 지금-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생각을 했는데, 현존하는 백신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100% 있는 백신은 없다고 네. 합니다. 다만 이게 코로나19 어떤 심각한 증상, 이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증상들을 또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거냐 봤더니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두 번 다 맞았을 때 88% 효과가 있습니다. 어허. 한 번만 맞은 사람한테는 36%. 그래서 이 두 번 맞은 사람한테 이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이게 2만 명의 대상으로 2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 실험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두 번 접종을 다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냐 네. 이 문제도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선 좀 관계 없는 얘기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조건 다 마스크를 막 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다시 쓰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부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전문가들도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백신 한 번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던 사람 있잖아요. 네. 이 감염이 됐던 사람도 다시 한번 감염이 될 수 있냐? 델타 맞아요, 바이러스. 맞아요. 그러네. 이 궁금증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합니다. 한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던 사람도 델타 바이러스에 재감염이 이뤄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첫 번째보다는 고생을 좀 덜 한다고 해요.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게 좀 경미한 정도로 넘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감염이 됐던 사람도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백신을 맞았어.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뿌리고 다닐 확률이 얼마나 높냐라는 네. 궁금증도 있잖아요. 이거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빠르게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이라고 네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해요. 수집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랑 연구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어쨌든 백신을 맞았는데 또 감염이 된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다닐 확률이 조금 더 낮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어떤 이뮨 시스템이라고 네. 이게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이후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된 바이러스를 좀 없앨 수 있는 항체가 훨씬 더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이 코로나19로부터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 궁금증들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좀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오래 길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을 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마스크 착용은 꽤 오랜 시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냥 사실 되게 막막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네. 뭔가 지금 너무 확실한 게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은 많은데 수집된 데이터들도 많이 없어서 지금 뭐 전문가들도 많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또 완벽하게 대답을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지금 대답이 된 부분들 있잖아요. 뭐 백신을 맞으면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는 88%의 예방률이 있다. 이 데이터조차도 어쨌든 워낙에 집단 자체가 적어요. 모집단이 적기 때문에 사실 뭐 추후에 이 수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기사 말씀드릴게요. 저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델타 변이 관련한 뉴스인데 봄까지만 해도 이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곧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일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기업들은 back to normal을 위해서 직원들을 또 사무실로 다시 컴백시킬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거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때 이 기업들이 다시 오피스로 사람들을 부르려고 했던 시점이 대부분 9월 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뭐 예정 시점이 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델타 변이 확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다시 이 계획을 중단하고 재택근무를 연장하기로 한 기업들이 많다는 기사예요. 그래서 몇 가지 기업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일단 애플 예시가 있습니다. 이 백투오피스 시행을 딜레이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밝힌 바가 있고요. 네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당초 9월부터 원래는 대면 근무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한 달 늦춰서 10월부터 하겠다라고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번 딜레이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팀 쿡 CEO는 회사가 완전히 리오픈하려는 계획에 이 델타 변이 관련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난 화요일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지난 18개월간에 여러 번 얘기했듯이 과정이 꼭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회복도 더디게 됐고 다시 한번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딜레이를 한 기업이 애플뿐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도 수요일에 사무실로 돌아오는 직원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구글 역시 10월 18일까지 재택근무 정책을 연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차이는 많은 구글러들이 지역사회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세를 경험하고 있고 또 사무실에 돌아가면 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장으로 좀 사람들한테 유연성을 주고 다시 업무로 완전한 복귀를 하는데 좀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멘트를 남겼다고 해요. 그리고 직원들은 차후에 사무실로 소환되기 30일 전에 따로 노티스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DC가 그 백신 접종자들한테도 마스크를 착용해라라고 이번 주에 지난주 이 기준으로 지난주죠. 맞아요. 권고한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대면 근무 시작 시기를 재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인디드라는 플랫폼 아시죠? 아니요. 채용 공고 아, 네네. 나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사람인, 맞아요. 잡코리아 뭐 이런 비슷한 곳인데 직원 수가 11,000명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역시나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Return to Office라고 이제 정해놨던 기한이 9월 7일이었는데 네. 최근 이제 이 우려를 이유로 해서 완전히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내년 1월 3일로 그냥 미루겠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인디드 인사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만 해도 이 업무를 다시 한번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 새로운 블레싱. 업무 방식을 직원 투표를 통해서 정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워크를 할 수도 있고 네. 재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사무실에 출근할 수도 있고 이거를 투표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상황이 이제 달라져서 1월 이후에 다시 투표를 하겠다라고 바꾼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디드 같은 경우는 그 텍사스 오스틴의 사무실을 리오픈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이걸 또 다시 닫았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9월 6일이 레이버데이 노동절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좀 뭔가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보통 끝내고 다시 복귀를 하는 시점이 그쯤이고 또 학생들은 다시 학교 백투스쿨 하는 시점이 그쯤이라서 이때를 기점으로 뭔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중론인 것 같고요. 그치만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럼 또 아닙니다. 네. 저희도 사실 재택근무를 못하는 직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불쌍한 직군이 또 어디가 있나 찾아봤더니 금융 쪽이 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기업들의 리더들은 사무실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주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14일부터 사무실 복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근데 60%가량이 지금 오피스에서 업무를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너무한데 직원들한테 경고까지 했다고 해요. 너네들 9월까지 복귀 안 하면 내가 되게 실망할 거다. 이런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기사가 CBS 기사인데 CBS에서 이 시점을 더 늦출 생각이 있냐라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맨데터리한 그 오피스 근무가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또 이런 기업들도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얼마나 이제 근무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갱스타가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최근에 많이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때 굉장히 짧은 기간에 붐이 일고 그 다음에 좀 사그라지는 경향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특히 많은 붐들이 그랬죠. 몇 개월 안 가요. 이게 막 주가 올라가는 건 뭐 한두 달 안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막 빠지는 경우도 엄청 많고 이게 우리가 기업들이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막 달라붙고 그 다음에 결국 주가는 다시 빠지게 되고 이런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한 번 잡힌 트렌드는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서 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번 그 트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로 복귀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게 편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투자 입장에서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택근무 아니면 원격 근무 아니면 뭐 원격 학업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불타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타오른 거는 막 뭐 많게는 뭐 100년, 많게는 뭐 1000년까지도 이익을 이미 끌어다 썼거든요. 그래서 투자 입장에서는 진짜 뭐 주가는 다시 빠질 수 있을지언정 저는 이렇게 이번에 잡힌 트렌드는 진짜 웬만해서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쉽게 변하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실제로 기업들이 이걸 하는 시점이 아니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이에요. 보통 주가 올라갈 때가. 근데 실제 이 기업들이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오히려 시장 반응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렇게 붐 타는 걸 뭐 잘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냥 그 세상은 그러니까 진짜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뭐 붐이 꺼진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 트렌드는 쉽사리 변하지 않더라. 이걸 보면 이번 기사 소개해 주신 걸 보면서도 그래 이번 것도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 생각했지만 이 트렌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펠로톤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뭐 줌이라든지 수많은 그 팬데믹 수혜주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목들이 요즘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걸 누가 하자고 해도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어쨌든 하다 보니까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회사에다 재택근무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쳤냐? 미쳐? 난 막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림. 제목을 일단 이렇게 꼽아봤어요. 가래 없는 가래떡, 붕어 없는 붕어빵, 담배 없는 필립 모리스. 가래 없는 가래떡은 뭐죠? 가래떡에 가래 안 들어. 안고 없는 찐빵 아닌가? 없잖아요. 붕어빵에 붕어 없잖아요. 남자의 상징이라고 하면 남성의 상징. 저 되게 상남자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상남자는 아니고 상남자가 아니어서 상남자가 되려고 막 이 온갖 방법을 다 쓰는. 수염도 길러보셨나요? 수염은 이게 제가 수염 기르잖아요. 이방 수염처럼 나. 이방 수염이 뭐예요? 옛날에 관아. 내 눈.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해외 기사들을 소개해드리지만 이 기사는 워낙 좀 충격적이고 놀라워서 우리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뭐냐면 필립 모리스가 이제 앞으로 담배를 생산하지 않을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가 담배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필립 모리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말보로를 생산하고 있는 진짜 남자의 상징인 그 말보로를 생산하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원래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말보로 딱 물고 옆에 버드와이저 들고 머스탱 타고 가면 이게 완전히 그게 상남자란 말이야 이게. 근데 거기서 이제
버드와이저는 뭐 계속 있겠지만 이 머스탱도 이제는 전기차예요. 이제 전기차 나왔어. 뭔가 약간 깔끔해지네요. 깔끔해지는 건지 상남자가 뭔가 그 아니게 됐어요. 지저분한 매력이 사라지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저분한 매력. 거기에다 필립 모리스까지 말보로를 없앤대요. 그러면 이게 와 이게 뭔가 달라지는 완전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당장 없애는 건 아니고 10년 안에 영국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소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10년 안에 영국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게 그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영국 내에서 담배를 없애고 싶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2년 만에 나온 발표거든요. 필립 모리스 CEO가 실제로 얘기를 한 게 영국이 10년 안에 이제 흡연 문제를 영국 내에서 해결할 걸로 본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러니까 국가가 흡연 문제를 해결하면 본인들은 어차피 담배를 못 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도 담배 사업을 떠나길 원한다라고 CEO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야책 올자크 CEO가. 이런 타격이 없네요. 그래서- 타격도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들은 거 우리가 확실한가 싶어서 네.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영국에서 아예 담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 맞아요? 라고 했더니 absolutely라고 당근이지 라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사실-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게 2016년에도 이런 그 시그널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하겠다는 건데 그니까요. 도대체 뭐 할 것 같으세요? 전자담배 전자담배? 예. 밖에 생각이 안 생각 안 나요. 해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당연한 거고 그 흡인 치료제 아. 천식이라든지 아. 호흡기에 흡인 치료제가 많이 필요해요. 네네. 필립 모리스는 담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쪽쪽 빠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 관련 기업 영국의 제약회사 백추라 그룹이라는 그 네.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호흡기성 그러니까 천식과 같은 호흡기성 질환을 치료하는 흡인 치료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대박. 이 기업을 우리가 사겠습니다라고 인수 제안을 했어요. 대박. 12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했어요. 네. 물론 반대는 엄청납니다. 이게 네. 되게 웃긴 게 담배는 호흡기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이 호흡기성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을 병주고 약주냐? 네. 지금 장난쳐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런 그 반대 여론이 굉장히 극심하고 네. 흡연 반대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담배 기업이 전통적인 담배를 없애면 그 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럼요. 전자담배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못 맞춰요. 아유. 그러면 이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게 흡인 치료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의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줄어들 것 같은 그러니까 사라질 것 같은 트렌드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들. 백화점 네. 인정하시죠? 네. 사실 저는 고기도 사라질 것 같아요. 대체육으로. 그게 아닐지언정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는 반려동물을 아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인정하죠. 네. 옛날에는 반려동물 잘 안 아꼈어요. 길거리 고양이, 길거리 강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길거리 고양이와 길거리 강아지의 그 권리,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는 시기가 됐어.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소는 생각을 안 해요? 소가 어떻게 도축당하는지, 네. 돼지가 어떻게 도축당하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하지. 근데 한번 상상해봐요. 되게 잔인해요. 곧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고기도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저는 사실 술도 많이 줄어들 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술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세대가 변하면서 술을 마시는 비중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 가운데 하나거든요. 네. 담배도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본업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 그 글로벌 기업들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드리고자 함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변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계속 나갈 것이고 그 변화에 실패하는 기업들은 없어지게 된다. 네. 이게 저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백화점이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생각하게 된다면 되는 것이고 필립 모리스가 진짜 천식 치료제를 해서 바이오 기업이 된다면 네. 사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건 상상일 뿐이지만 전자담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전자담배를 피고 있어요. 전자담배에 넣는 액상이 치료제가 된다면 그건 치료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변화하는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기업을 찾자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사양산업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양산업에서 톡톡 튀어오르는 기업들 분명 존재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장내 사업에서 그 우리가 지금은 상조라고 익히 알고 있는 네. 보험과 관련, 그러니까 보험의 구조를 사업 모델로 채택했던 그 기업이 완전 튀어올랐던 그런 그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그냥 사양 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튀어오르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는 것도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와,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아, 진짜 필립 모리스가 사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이 그쵸? 흡인 네. 치료 기업을 인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반대가 워낙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저는 사실 담배 없는 필립 모리스 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유서 깊고 전통이 아주 100년도 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치만 담배 연기 싫잖아요. 그쵸. 아, 뭐- 저는 근데 영국 정부가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알 것 같은 게 네. 우리나라 흡연자분들은 그래도 지정된 흡연 공간에서 담배를 피시잖아요. 네. 근데 영국 분들을 비롯한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의 맞아요. 흡연자분들은 길에서 그냥 아직도 맞아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피는 분이 많아서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연기 테러를 되게 잘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네. 그분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는 우리가 담배를 길거리에 안 버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노이. 창조 경제. 세상에나.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농담한 거고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재미있게 봤던 기사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뇌피셜 대잔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들. 맞습니다.